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년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중소기업에서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집도 잘 갔고 남편도 장가를 잘 갔습니다. 단지 신우만 빼면요. 신우는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지금 공무원이 되겠다고 몇 년째 놀고 있습니다. 이미 9급 시험에서 3번 떨어졌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돌대가리라고 하더군요. 시댁과 거리는 가깝지만 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 것도 있지만 신우가 저를 싫어해요. 자기가 결혼을 먼저 한 것에 대해 질투하나 봐요. 다들 결혼을 축하해줬는데 유일하게 내 결혼을 반대한 사람이 신우였습니다. 무식하다고 자기 동생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셋이 술을 마시다 2년제 대학을 무시하길래 졸업장이라도 따고 그런 말을 하라고 했더니 대판 싸웠습니다. 그 다음날 기억도 못하는지 모르는 척하더군요. 자식을 낳으면 내 머리 닮으면 큰일 난다. 그런 대학 나오면 어떡하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편입을 해보라고 합니다. 부부 모임에 가도 좀 그렇지 않냐는 등등 말이 많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4년제 대학을 다녔던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학교에 가보자며 다녀왔습니다. 멋져진 학교에 괜히 기분이 좋아 친구들과 사진도 여러 장 찍고 놀았습니다. 자기 전에 SNS에 사진을 올리고 댓글 달며 놀다 잠들었어요. 일어나 보니 SNS에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벤치에 친구들과 앉아서 찍은 사진 밑에 XX대학 오랜만이다라고 써놨습니다. 그 밑에 다른 친구가 XX대학교네 라고 쓴 댓글에 제가 답변을 달고 잤는데 신우가 넌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컬리지아라고 적어놨더군요. 친구가 대학교라고 써서 그런 듯해요. 댓글 옆에 붙는 이모티콘까지 달아놨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신우 얘기를 다 알고 평소에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해줬습니다. 자는 동안 친구들이 제 SNS에 댓글을 달며 놀았더라고요. 신우 댓글 바로 밑에 땡땡이 시집가고 우리 모이기 너무 바쁘다. 30 넘어 노산되기 전에 시집 얼른 가자. 30은 괜찮아. 35살 이후부터 쭈구렁 방탱이야. 참고로 신우 나이가 36살입니다. 우린 아직 멀었네. 뭐 하지? 나이 더 먹기 전에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은 바리스타 말고 심심한데 공무원이나 봐볼까? 9급 쉽다며 그럴까? 근데 넌 면허가 더 시급해? 어떻게 그것이 떨어지냐? 라고 적혀 있었어요. 야, 그래도 필기 떨어지는 덜 떨어진 것들보다 낫지. 최근 신우가 필기 떨어진 걸 말해주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 자니 나이 먹어서 그런가? 잠이 안 오네. 출근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야,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 내면서 팽팽 노는 백수보다는 낫다. 우리가 어유 그럼 그게 사람이냐? 병 걸린 돼지지 맞아 돼지 깰게 신우가 공부한다고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나저나 우리 내일 쇼핑이나 갈까? 너 월급 탔어? 너도 새 연니한테 돈 달라고 쪽팔리게 비굴하게 염치 없게 말해봐. 한번 나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내가 주면 줬지 쪽팔리게 무슨 신우가 가끔지 공부한다고 어머님 몰래 돈 달라고 한 적이 많아요. 그치 쪽팔리지 굶어 뒤져도 우리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러지 말자. 누가 시켜도 그런 거 못하겠다. 야야 졸리다 그만 떠들고 자자 늙으면 잠도 없다던데 난 팔팔하고만 자자 뿅 일어나자마자 저도 확인하고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네는 잠도 안 자고 왜 내 SNS에서 채팅을 하냐고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댓글 단 거는 너네 신우한테 안 울렸을 텐데 내가 한번 달면 울린다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신우가 봤을 거라고, 자기네들끼리 호프집에서 마주 앉아 쓴 거라고. 저는 전날 남편 때문에 먼저 들어와서 잤는데 저 자는 사이에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잘했지 막 이러고. 그래서 그냥 신우는 멍청해서 지한테 하는 소리인지 알라니 모르겠다 하고 끊고 집을 청소 좀 하다가 남편이랑 마트를 갔는데 수박을 2통 사서 집에 들러서 주고 가자길 알겠다고 하고 어머님 네 들렀습니다. 평소에 신우는 저 보면 꼭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뭐냐 빈손이냐 얼굴 보기 힘들다 더운데 옷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꼭 관심병 환자처럼 저래요. 근데 그날은 저 보자마자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저게 웬일이지 알아들었나 보다 하고 주방 가서 어머님하고 수박 같이 만들어서 거실에서 먹는데 어머님이 나와서 먹으라니까 대답도 안 하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네 가면 먹을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그냥 화채 먹고 TV 보다 왔습니다. 남편은 한숨 자고 저는 장본 거 정리하는데 남편 카톡이 겁나 울리길래 보니까 신우가 내 마누라 관리 잘하라고 어쩜 그리 싹수가 없냐고,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개무시하고 홀대접을 하냐고, 내 험담 까는 거 너 아냐고,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막 폭풍으로 채팅창에 올라가대요. 남편 깨워서 여보가 답장하라고 던져주고 옆에서 쳐다보는데 남편이 자다 일어나면 좀 짜증을 내요. 신우한테 전화하더니 니나 험담하지 마.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듣고 나이값 좀 해놔도 짜증나 하고는 끊고는 폰 끄고 다시 자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신우한테 많이 희생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너 결혼하면 나 용돈 누가 주냐, 결혼해서도 누나 버리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해방을 엄청 놓더니 이제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군요. 너 왜 나한테 한 말이지? 라며 물어봤길래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 지가 말하기 그랬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 뒤에서 씹어대지 마라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대답하기 짜증나서 씹고 애들 SNS 밑에다가 크크크라고 썼더니 애들도 줄줄이 크크크 이렇게 써놨습니다. 좀 유치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평소에 제가 저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고 씩씩거리고 엄청 짜증내고 히스테리 부리더니 SNS 얘기는 입 밖에 안 꺼내네요. 뭔가 상처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발 SNS 보고 정신 좀 차리고 나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용돈 찔러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 살쪘다고 자한테 안 맞는 거지 같은 옷 선심 쓰듯이 줘놓고 용돈 달라 빌빌거리고 남편이 결혼 전에 이것저것 좀 주고 핸드폰 값도 내주고 소액 결제도 좀 내주다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싹 끊으라고 해서 죄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더 미워하는 것 같네요. 이제 더더욱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똥줄 타겠죠. 신우는 이거 보려나 제발 봤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신우의 만행 중 2년째 무시한다는 건 1%도 안 되네요. 저 근데 2년째 무시하는 걸로 한 번도 기분 나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신우는 지 4년째 아주 잠깐 다닌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거 알거든요. 2년째 얘기는 그냥 간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 시달리고 살았어요. 진짜 악랄한 시어머니 20명이 한 몸에 들어앉아 있는 듯한 결혼 생활 뒤 1년은 저희 집에 얹혀 살았네요. 어머님도 그 부분에 너무 미안해하셔서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니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짐 싸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어머님 내는 방음도 잘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정신이 사납고 어쩌고 해서 공부가 안 된다며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인데 내 집이지 네 집 있냐 뭐 이런 핑계로 어머님이 말리고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혀요. 진짜 애기들 생때 부리는 거 저리 가라 하거든요. 1년이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 때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제 물건에 욕심을 부려서 중요한 것들은 친정에 보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살다가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시면서 데리고 나갔죠.
정확히 말하면 끌고 나갔죠. 그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같이 살 땐 제 칫솔로 지 운동화도 빨던 여자였습니다. 그날이면 팬티에 다 묻혀놓고 저한테 빠르라고 얼굴을 던지기도 하고, 그게 유일한 복수인지 그날이면 이불에 무조건 묻혀놓더라고요. 한 달에 일주일 하는 생리를 일주일 동안 묻히고 하루에 한 번씩 테이블로 가르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 제가 퇴근하면 먼저 오니까 일부러 변기에 피 묻혀놓고, 한 번 그날이면 팬티를 10장 넘게 벗어놔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택배 오는 거 자기가 다 뜯어보고, 이거다 싶으면 그냥 자기가 먼저 개봉해서 쓰고, 반찬도 깍두기 한 입 베어 먹고 깍두기 국물 속에 숨겨놓고, 꼬막도 쪽쪽 빨아서 껍데기 맨 밑에 숨겨놓고, 두부나 묵 같은 것도 한 입 베어 먹고 숨겨놓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진짜 평소에 모르고 지내다가 반찬 다 먹을 때쯤 보니 맨 밑에 이빨 자국 나 있는 반찬들 보고 소름이 나더군요. 나름 신혼생활인데 새벽마다 저희 방문을 항상 열어봐요. 저희가 뭘 하나 감시하는 문이라도 잠그면 난리가 나요. 지 무시하냐고 백순이가 낮에 실컷 자서 밤에 잠 안 오니까 우리만 관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나가고 나서는 뭐 더 하면 했지 덜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 올 때마다 옷 가져가, 가방 가져가, 화장품 몰래 덜어가, 향수도 공병에, 신발 맞지도 않는 거 신고 가서 늘려와. 지 공부한다고 내 노트북 가져가서는 공부 핑계로 주지도 않아요. 겨울에 큰맘 먹고 산 60짜리 등골 브레이커 패딩지 스키장 간다고 막무가내로 가져가 찢어온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딸이 며느리 거 가져다 쌓아놓으니 너무 미안해서 가방을 사주셨는데 그것마저 뺏어가서 자기가 태닝 시켜준다 해놓고 손잡이 말아먹고, 어떻게, 그냥 내가 써야겠다. 네 가방 많잖아, 이러고 말더라고요. 면허 따겠다고 운전 연습시켜달라고 남편한테 쪼르고 졸랐는데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시켰냐며 소새끼 말새끼 욕하고, 지 혼자 외롭다고 시어머니랑 상의도 안 하고 강아지 데려다가 키워놓고 말 안 듣고 똥 오줌 못 가리니 우리 집에 데려다 놓기도 하고, 쓰기도 힘듭니다. 진짜 강아지만인 줄 아세요? 고양이도 있습니다.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고양이 강아지 두드려 팰까봐 제가 데려와 살았습니다. 전 외동딸이라 언니라 생각하고 정말 잘해주려 참고 맞춰주고 하다가 이번에 진짜 터진 거죠. 왜 대놓고 말 안 하냐고요? 안 했겠습니까? 완전체 그냥 완전체입니다. 이 정도면 신우들 중에 제일 잘해주는 거래요. 감지덕지 하랍니다. 싸워도 봤죠. 머리끄댕이 제가 잡혔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요. 재수해서 지방대 들어가서 자취하다가 군대 간 남자친구 문제로 죽어버리겠다고 해서 휴학 한번 하고, 전문대도 겨우 졸업했다고 남자친구 때문에 손목을 그었더라고요. 전공도 못 살려서 제대로 된 취업도 몇 년을 못 하다가 사무 보조하고 온갖 알바 다 하고 보험회사 다니고, 남편한테 마지막이라며 돈을 빌려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죠. 결국 말아먹고 다시 아르바이트 하다가 나이도 차고 자기도 창피한지 남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다가 아버님 통해서 대기업 공장 라인 쪽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너무 무시한다고 또 때려치고, 방문 판매한다고 화장품 잔뜩 사들였다가 또 때려치고, 살 빼는 쉐이크 한다고 교육 간다며 참여 뭐며 다 받아놓고 또 때려치우고.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나이만 먹고 살만 찌니 점점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지면서 성격만 나빠지고, 친구도 없는 것 같던데 그 몇 없는 친구들마저 시집가고 점점 쪼여오니 히스테리 심해지고, 그럴수록 더 안 나가게 되고 게임에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열하자니 정말 힘드네요. 아무튼 방통대 편입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방통대 4년제 맞아요. 방통대 가지고 저를 엄청 무시했죠. 휴학도 말이 휴학이지, 학기 미등록으로 자동 휴학된 걸로 알아요. 지금은 당연히 제적이겠죠. 아마 4학기 지났을 거니까 저도 휴학 기간 알고 제적 다 알아요. 신우가 공부한다고 집에서 논다고 했잖아요.
진짜 놀아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놀아요. 진짜로 편하게 자기 세상인 양 놀아요. 공부하는데 돈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으로 교재를 안 사요. 교재비는 어머님이 따로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진짜 급해서 그렇다고 제발 빌려달라고 비굴하게 그러길래 돈 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남편한테도 그 돈으로 캣타워를 산 대단한 신우였어요. 그것마저 좁은 우리 집에 놓고요. SNS로 신우 올려 먹은 건 계획적이 아니라 제가 잘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 일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친구들한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저는 우정이 남달라서요. 다들 가정 환경도 열악했고 홀 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저희들끼리 열심히 뭉쳐 살아왔죠. 그중 제일 힘들게 살아온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부려먹는 신우를 제 친구들은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온갖 개무시를 당했어요. 아빠 없는 집안 딸들은 사이코패스가 많다 하고 예단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따로 문자로 보내고 명품은 더럽게 많이 알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 가만히 계신데 신우가 난리였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님이 창피해서 먼저 가라고 했어요. 신우가 제 친구들 두어 번 본 적이 있어요. 예전 집들이 때 어머님이 도와주셨는데 니년 친구들 술 먹이는데 왜 우리 엄마 데려다 부려먹냐고 끼리끼리 논다고 더러운 것들이라며 술판에서 난리였어요. 그때 남편이 열받아서 신우 때릴 뻔한 걸 어머님이 말렸죠. 아무튼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래도 친구라고 저 걱정하고 시우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댓글 달고 논 거랍니다. 저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저희 아빠 보고 적적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오고 가는 도중에 신우가 한다는 말이 어암유전이라던데 저희 아빠가 집에 가는 길에 우시더라고요. 이 결혼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안 한다고 했었죠. 근데 시어머님이 계속 찾으시고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하시고 남편은 매일 찾아오고 신우가 그때 미안하다며 잘해보자 연락이 와서 진심인 줄 알았는데 하도 집안에서 눈치 보며 떠밀려 사과한 거였죠. 근데 지금 진짜 나아진 거예요. 저 보면 툭툭 내뱉는 거 저거는 이제 양반이죠. 저는 그나마 시댁에서 잘해주셔서 견디고 삽니다. 신행을 갔다가 신우한테 선물하려고 사온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보고 살 얼굴인데 사이좋게 지내자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 따로 만나자고 했더니 돌아온다는 말이 내가 내 집 강아지냐 네가 부르면 나가게 버리장머리 없는 것이라고 하던 신우의 답도 없습니다. 전생이 무슨 사이였길래 남편한테 이간질 시키는 것도 이제 이골이 났습니다. 가끔 이상한 생각도 들어요. 신우가 남편을 짝사랑하나 할 정도로 집착이 심해요. 왜냐하면 연애 때도 저 만나는 날에는 전화가 불났거든요. 저랑 남편이 어제까지 휴가였는데 이 글을 보여줬더니 휴가 좀 더 쓸 걸 바람이라도 쐬러 가게라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계셔서 저는 이 악물고 삽니다. 근데 이제 무시하니 편해요. 신우도 이제 지풀에 지치겠죠. 추가 이익 남편한테 글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썼던 글을 보여줬더니 쑥 훑더니 이거 저번에도 보여줬던 거잖아. 아니 하나 더 있어 읽어봐. 그래서 두 번째 쓴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거 진짜야 나랑 살면서 저랬다고 안 믿기지 뻥치는 거 같지 진짜야 아직 더 있는데 안 적은 것뿐이야. 누나가 이랬다고 땡땡땡이 그랬다고 이 정신 나간 짓을 진짜 남편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한참을 묻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다 흘려들었어. 자기도 겪었잖아 이혼할까?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혼하자고 누나 때문에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내가 지쳤으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알고 계셔. 누나가 선수 쳤을 수도 있으니 이거 그대로 보여드려. 그리고 더 있으면 다 이기해. 지금 내가 그동안 봐왔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써볼게요. 비이상할지도 몰라요.
신우는 팬트를 몰아서 내놔요. 팬트에 하얀 분비물이 굳을 때까지 방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뒤집어서 내놔요. 내놓는 것도 그냥 내놓으면 아주 고마웠을 텐데 제가 다 돌려놓은 빨래 위에 그 부분만 보이게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피 묻은 팬티 하얀 세면대에 물 받아놓고 담가놓습니다. 그런 빨간 핏물이 남편이 볼까 싶어 뒤처리는 항상 제가 했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더러운데 남편이 보면 오죽하겠나요? 진짜 같이 빨기 더러워서 아기사랑 세탁기 사서 제 것만 빨았는데 거기다 자기 똥 묻은 팬티까지 집어넣어 놓습니다. 신혼 초에 셋이 집에서 밥 먹은 적이 있는데 신우는 밥 먹고 하는 버릇이 물을 입에 머금고 헹군 다음에 삼켜요. 근데 그날은 이 팽고물을 지 국그릇에 뱉더니 자기가 뒷정리하겠다고 남편 보고 TV 보라고 하네요. 저것도 뭔가 사고 치겠구나 싶어 제가 할 테니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거라고 내버려 두라고 화를 내네요. 제 앞에서 국들을 다 짬뽕 시키더니 하나둘씩 정리하길래 그냥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해야겠다 하고서 양치하고 나왔더니 죄다 설거지통에 처박아 놓고 뭐 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물 튄 거 닦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아까 먹다 남은 음식물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냄비를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다 재다 부어놓은 거. 저 그 뒤로 신우랑 겸상도 안 하고 집에 국도 안 해놓습니다. 먹던 밥 고춧가루 다 묻어있고 김가루 다 묻은 거 도로 밥통에 넣습니다. 그 일 이후 진짜 한동안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날 내가 본 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주말에 햇반으로만 먹었는데 이젠 반찬 가지고 저짓거리 하는 겁니다. 총각무 있잖아요. 그거 물을 이빨 자국을 다 내놔요. 10개가 들어있으면 10개 다 안강 물어놔요. 소파 사이사이 지 발 뒤꿈치 각질 뜨는 거, 머리카락 돼지털 골라낸 거 다 쑤셔 넣어 겨드랑이 털 뽑은 거 벽에다 붙여 손톱 발톱 깎은 거 소파 밑에 숨겨놔 눈에 붙였던 아이 참 재다 세면대에 붙여 신호방 거울에 코딱지 다 붙어 있고 제가 집에서 구피를 키우는데 신호가 맨날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있는 수납장 위에 그게 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항에 고춧가루를 뿌려놓고서는 자기 떡볶이 해먹다가 흘렸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씨부리고 남편이나 저나 평일엔 집에서 저녁을 안 먹습니다. 신우 때문에 남편도 저도 회사 식당에서 먹고 오거나 전 그냥 친정 가서 먹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제 혼자라면 끓여 먹거나 피자나 치킨 이런 거 시켜 먹어요. 자기 혼자 다 처먹을 때도 있지만 가끔 피자 한 조각, 치킨 몇 조각 남은 거 제 다 변기통에 버려요. 그럼 막히겠죠. 그 위에 또 지 볼 일 큰 거 작은 거 봅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우가 밤늦게 자니까 웬만하면 부부관계를 안 하는데 가끔 새벽에 남편이랑 잠자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나 언제나 방문 열어보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잠이 안 와서 폰 게임 하고 있었는데 문을 슬며시 열고 닫는 거 봤었거든요. 그 뒤로 제가 문 닫고 스카치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으면 그게 떨어져 있는 날이 있고 예전에 새벽에 부부 관계 중에 갑자기 방문을 걷어차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가운 걸치고 나갔는데 혼자 인삼주 처먹었는지 인산 냄새를 풍기면서 수검 같은 땡이라며 개나리 땡창 등 온갖 욕을 위아래도 없냐 신우가 있는 집 안에서 더럽게 뭐하는 짓이냐며 삿대질을 막 해댄데 남편이 열받아서 지 진짜 그 새벽에 신우 방문을 열어서 옷 다 끄집어내서 현관 밖에 집어던지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팔목 잡고 현관 밖에 내팽개치신 적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 내일 나갈 거거든 해놓고 또 며칠은 방에서 안 나와요. 그 뒤로 남편이 자기 없을 때 신우가 괴롭히냐 심각하게 물어보길래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줬죠. 그 사건 이후 둘 다 남편도 저도 신우 거의 무시하고 집에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저희끼리 거의 나가서 놀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집에 있는 날은 남편 옆에부터 겁나 친한 척하고 이름 부르면서 우리 어릴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친한 척하는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저 데리고 산책 나가고 점점 그럴 때마다 저한테 돌아오는 화풀이는 배가 되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둘이 있고 싶어서 솔직히 신혼인데 그러고 싶잖아요. 둘이 나가서 술 한잔하고 호텔 가고 그럴 때 그날은 저희 둘 다 전화가 불나요. 남편한테 네 마누라 지금 딴 놈하고 있나 보다. 안 들어온다. 네 마누라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어디 가서 딴 놈하고 몸 썩고 다녀. 얼른 들어와라. 들어와서 얼른 네 마누라 찾아내라. 빨리 이혼해라. 잡아서 위자료 받아라. 저한텐 넌 이제 끝장이다. 내가 너 사람 붙였다. 너 지금 어떤 놈 만나고 있냐. 같이 있는데 저런 거 수십 개 보냅니다. 하루 종일 폰 키지도 못해요. 그리고 진우가 나간 후 몇 가지를 쓰자면 한 번은 어머님이 저희 아빠 드리라고 반찬하고 김치를 싸주셨습니다. 이것저것 챙기고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신었는데 신우가 제 신발에 개똥을 다 밟았죠. 그 당시 예고도 없이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와 지 방에다 가둬놓고 키울 때였는데 내 신발에 와서 발가락 위치까지 똥을 아주 맞춰 쌀 순 없잖아요. 신우한테 최대한 좋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요. 했는데 못 배워 처먹은 땡이 뭐만 하면 지 의심한다고 서러워 죽겠다고 똑같은 개니까 걔가 개 같은 네 신발에 똥 싼 게 쟤냐고. 그때 번호키 누르는 소리 들리더니 완전 빛의 속도로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문 열고 나오더니 왔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아빠가 외로우실까봐 분양해드렸는데 잘 키우시거든요.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강아지가 지금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라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신우 지불도 없는 게 강아지 키우려니 힘들었겠죠. 예방접종 비며 돈 이만저만 깨지는 게 아니니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퇴근하고 바로 어머님네 가서 진우 방문 여니 정말 썩은네. 진동하고 방바닥 재다. 설사 굳은 거에 배변 패드라도 깔아주지. 전신에 전단지 신문을 깔아놓고 진짜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강아지 장염 걸린 것 같으니까 병원 데려가라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자기 물건에는 신경도 쓰지 말을 해요. 내가 내 돈으로 치료할 거라고 데려가겠다고 하니 그냥 가지라고 말 안 들어서 못 키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강아지 데려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애를 예방접종 하나 안 마치고 사료도 없이 자기 먹는 거 쟤 다 같이 먹고 남편이랑 얘기 끝나고 시댁에 갔습니다. 저 들어가자마자 신우가 야 이 미친 거 사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지대요. 하일이었으면 저 실명할 뻔. 남편이 입 닥치고 일단 앉으라고 신우를 앉히고 저도 잘한 건 없으니 고개 숙이고 앉았습니다. 신우는 씩씩거리면서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꼴이 났다고 서러워 살겠냐며 내가 저 땡면상 보자마자 우리 집 뒷구석 말아먹겠다고 했다고 네 어깨 위에 귀신이 몇 명 있는 줄 아냐 하면서 혼자 무당빙의하네요. 진짜 가식적 폭풍 눈물을 흘리고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글 다 읽어보았다. 내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싶고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림거리가 될 만한 짓을 했는가 싶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아랫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만한 짓을 한 건가 싶다고 제대로 읽었어. 편들 만한 걸 들어 엄마 저거 미친 애야 병원 보내 안 되겠어. 저거 어머님이 아무리 밉다 한듯 윗사람을 저런 식으로 조롱하는 건 잘못된 짓이다. 너의 학벌 가지고 놀린 거에 비해 사건이 너무 크다. 요즘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혹시라도 누가 알아보면 어쩔 뻔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듣는 중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신우는 통쾌하다는 듯이 너 말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며 실실 웃고 있고 내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테니 경찰서에서 보자고 옆에서 멍멍거리고 남편이 제가 인쇄해줬던 종이를 어머님한테 주면서 다 읽은 거 맞냐고 다시 한번 보라고 했고
어머님은 뭐가 이렇게 많냐며 다시 읽으시더니 이 글은 처음 봤다고 하시네요. 신우가 100가지 놀린 부분만 보여줬는지 어머님은 내용을 읽고서는 이런 개망신 집안 망신이 어딨냐며 민망해서는 시켜도 못할 짓을 뭔 생각으로 이런 추잡한 짓을 했냐며 여자가 창피하지도 않냐 시집 어찌 가려고 이러냐 이게 진짜 사실이냐 너도 시집 가야 되는데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냐 나이 먹고 집에 들어앉아서 고작 한다는 게 이거냐 내가 너 이러라고 먹여주고 재워주냐 신우이한테 소리를 지르셨네요. 신우는 저 댁말 믿지 말라며 여우 같은 땡이다 짠 거라고 나 죽일 기세로 덤벼들더니 진짜 동네 방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 지르며 그래 내가 그랬다 치자 네가 나한테 난리치는 건 참아도 내 친구들까지 나한테 그러는 건 못 참는다. 어디 하늘 같은 신우한테 막말을 하냐 어떻게 나한테 정신병자 인간 말종이라고 하냐 너희들이 인간이냐 살다 내가 그런 소리 듣기는 처음이다. 너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내 친구들이 그런 소리 했다는 건 어디서 뭘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솔직히 말하면 니 땡이 서재 낀 글 밑에 댓글을 달았다. 니 친구들이 죄다 나한테 개땡나를 떨었다.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너흰 벌레 같은 것들이다. 네 친구들 아니면 너겠지 하길래 그런 글 쓴 건 내 친구들이 절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 만큼 형님이 한 짓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다. 댓글들 다 읽으셨냐? 형님 편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들 다 네 친구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IP 조사하면 다 나온다. 경찰서 가자. 너희들끼리 다 짜고 주고받고 한 거 다 안다. 이건 명예훼손죄다 하더군요.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죠. 대화는 점점 거칠어졌고 언성도 높아졌고 남편도 참다. 열받아서 이제 엄마도 우리 볼 생각하지 마. 저 미친 것 아빠 따라 중국 가거나 딴 나라 이민 가기 전까지 여기 안 올 거야.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땡땡이 임신한다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가 장인어른 볼 면목이 없다. 하다못해 응삼이 볼 면목도 없을 지경이다. 너는 진짜 오늘 나한테 안 맞은 걸 다행으로 알아. 응삼이도 하다못해 주인 우울하고 힘들어하면 옆에서 꼬리 흔들고 핥아주는데 넌 개만도 못한 땡이다 가자 하고서 저 일으켰고 어머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이 뉘우칠 때까지 여기 오고 싶지 않네요 하고선 신발을 신는데 어머님은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지금 그 문 나서면 다신 나 못 볼 줄 알아라. 나중에 나 성공해서 너네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다. 공무원 고모가 사주는 옷 한 벌 못 입을 조카가 불쌍하네. 그리고 내가 아직 대박인 거 말해줄게. 가지 말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남편 대답은 손 날아가기 전에 입 닫아라. 여기서 신호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야, 니 잘난 마누라 저기 어디서 몸 팔던 애야. 저희 남편 그거 어서 넌 그럴 만한 인물이 되냐. 차라리 돼지고기가 더 비싸겠다 하고 대화 끝내고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진짜 유치하다고 고작 한 방 먹인다는 게 몸 판다는 이야기냐며 집에 왔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고 처지는지 침대에 엎드렸는데 눈물이 아주 폭포수로 흐르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앞으로 2배 10배 잘할 테니 이혼 생각 말고 우리끼리 앞으로 더 신혼처럼 지내자며 나 하나만 믿고 시집 온 거 죽을 때까지 평생 후회 안 하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잘 지내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쉽나요? 저희는 이제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우랑 멀어지고 싶기도 하고 좋은 집이 나오기도 했고 아기도 가져야 하고 겸사겸사요. 문자 받은 날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밖에서 만났습니다. 셋이 우물쭈물 말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신우는 안 봐도 좋으니 나랑은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엄만 그래도 개편이잖아 돼서 우리끼리 살 거야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빠 있는 쪽에 보내서 사람 만들어 보내라 할 거니까 그럼 그땐 엄마 보러 와줄 수 있냐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인터넷을 끊었대요. 신우는 원래 3그램폰을 썼는데 저희 집에 살 때 제가 예전에 쓰던 공기계 가져가 개통만 하고 와이파이로 썼거든요. 통신비 낼 형편이 안 되니 남편은 한번 굶어봐야 정신 차린다고 엄마도 일주일 용돈이고 뭐고 다 끊으라고 그래야 지도 나가서 돈 번다고 해서 어머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아예 우리한테 접근 못하게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셔서 어머님이랑은 웃으면 잘 끝냈습니다. 추가 3 잠시나마 뉘우치기를 바랐고 유해지기를 바랬건만 결국 주말 내내 큰 사달이 났습니다.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저희는 주말이라 오전 내내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문을 아주 부실 기세로 소리 지르고 두드리더군요.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아 땡땡아 누나 왔어 문 열어봐 할 말 있어서 그래 남편이 거실을 나가서 문은 안 열고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사과하려고 왔다며 열어만 달라고 하네요.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형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고 잠깐 슈퍼 간다고 나갔는데 거기 갔냐며 지금 가겠다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아침이라 이웃집에 피해가 갈까봐 남편한테 문 열어주라 하고 저는 안방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안방 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죠. 신우가 집에 들어와서는 사과하러 왔다고 좀 나와보라고 하고 남편이 사과고 뭐고 할 말 없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우가 욕하는 동시에 깨갱하는 소리가 나서 너무 놀라서 달려나갔습니다. 꾀갱도 아니고 거의 강아지 비명소리 강아지를 신우가 발로 찼는지 너무 놀라서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는데 진짜 그 순간 달려들더라고요. 남편이 잡았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결국엔 얼굴 손톱에 긁히고 머리채 잡히고 발로 배 차이고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신우는 제 머리를 자꾸 안 놓고 남편은 떼어내려고 잡아다 끌다가 셋이 넘어져서 장식장 TV 넘어가고 난리가 났었네요. 넘어지면서 신우가 나뒹굴러 자빠졌길래 경찰서에 전화하려고 뛰어서 안방에 가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일단 신고하고 강아지 데리고 안방에서 문 잠그고 있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눈물은 계속 나고 머리는 너무 아프고 그때 어머님이 오셨는지 갑자기 더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머님이 우시면서 자꾸 왜 그러냐 제발 그러지 마라. 엄마 너무 힘들다. 일단 집에 가자 하고 손잡고 끄는데 갑자기 주방에 가더니 과도를 가져와서 자기 손목에 갖다 대면서 나 죽어도 이 집에서 죽어서 너네 평생 괴롭힐 거다. 어디 한번 해보자 하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어머님은 주저앉으시고 남편은 신우가 칼 들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나서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경찰이 차근차근 설득하는데 신우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경찰이 베란다를 통해서 저희 방 창문을 타고 들어가서 신우를 잡았고 어머님은 그냥 데려가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경찰서 가자 해서 일단 다 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가족이니 최대한 좋게 원만하게 해결하라고만 반복하고 신우는 자기가 먼저 맞았다며 정당방위라고 우겨대고 경찰은 일단 고소는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처벌과 벌금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와 남편을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전치 4주 이상이 나와야 구속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일단은 고소는 하겠고 벌금형이 나오든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구속 어쩌고 하니까 신우가 또 겁은 먹었는지 나 구속되는 거냐, 공무원 되는 거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질문하더니 펑펑 울고 경찰이 잠깐 다시 얘기해보라며 자리를 떴고 거기서 신우는 내가 합의해주면 난 중국 바로 가겠다 진짜다 하더군요. 어머님은 그래 그래도 가족인데 고소까지는 가지 말자 부탁한다. 여기까지 왔으니 뭔가 뉘우쳤겠지. 내가 책임지고 중국 보내고 공부시키고 인간 만들 테니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나 죽는다 하시더군요. 우리 엄마가 계셨다가 여기선 어떻게 하셨을까 서로 눈물만 나고 나도 지치고 남편도 갑자기 살기 싫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울고 결국 합의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해결점을 찾자고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는데 남편이 진짜 엄마도 꼴 보기 싫다고 둘 다 중국 가라고 말도 안 하고 이사 갈 거니까 찾지도 말라고 하고서 저희는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께 전화드려서는 결국 다 얘기했습니다. 대충 상황만 설명하고 아버님은 다음 주 중으로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신 좀 차리고 보니 응삼이가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힘을 못 쓰더라고요. 순간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애 데리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진짜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군요. 응삼이 일단 병원에 데려다 놓고 남편 보고 병원에서 기다리라 하고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시댁에 갔는데 안 계셔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글쎄 경찰서 근처에서 설렁탕을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는지 혼자 터덜터덜 힘없이 집에 가는데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신우가 저한테 맞아서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아. 그래서 병원 간다 한다고 하시는데 아니 때린 적도 없는데 뭘 또 손가락이 부러지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어머님이 너무 미운 겁니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설렁탕을 먹었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로 전화 꺼놓고 고단하고 힘든 주말을 보냈네요. 뭐에 홀린 것처럼 멍 때리면서 보냈어요. 월요일 몸도 아프고 응삼이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이 어찌나 아플지 진짜 비는 엄청 오고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우산으로 가리면서 울면서 걷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진짜 받기 싫은데 또 안쓰러운 마음에 받았더니 신우가 입원을 했대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미안해한다면서 와서 신우랑 얘기만 좀 나눠보라고 남편은 처음에 전화 안 받더니 이젠 수신 거절까지 한 것 같다고 솔직히 막말로 앓는 소리를 하시는데 약해지면 안 된다. 안 된다. 혼자 체면을 걸고 말했죠. 어머님 저 지금 동물병원 갔다 왔어요. 형님이 강아지 발로 차서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수술하고 왔네요. 병원비랑 약값 이것저것 해서 80 나왔고 TV 망가진 거랑 다 부서진 거랑 장식장 깨진 것들까지 다 형님이 보상해 주셨으면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가 그만한 돈이 어딨냐며 돈 버는 너희들이 해결하면 안 되냐 하시길래 그럼 아버님께 말씀드린댔습니다. 솔직히 저도 뭔 생각으로 막 던졌는지 어머님이 또 아버님은 좀 어려워하시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버렸죠. 그건 안 된다며 그럼 집안 난리 난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어머님 형님 어디가 안 좋으셔서 입원까지 하셨어요 하니 모르겠대요. 그냥 무작정 입원하겠다고 했대요.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다고 해서 왔대요. 제주에만 휠체어 타는 회장 빙의인가 싶더군요. 자기가 무슨 회장님 사모님도 아니고 어머님 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고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비 80 정도 나왔다. 형님한테 내놓으라고 했더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답 나온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날 일은 끝났습니다. 어제도 출근 못할 뻔했네요. 얼굴에 상처도 크게 났고 머리카락이 좀 많이 뽑혀서 두피에 피도 맺혔고 내일부턴 이사 준비며 응사이 병원이며 바쁠 것 같네요. 이왕 쓴 김에 신우 만행을 더 쓰자면 신우의 생리와 복수 이뿐만이 아니었죠. 화장실 들어가면 하수구 위에 머리카락 걸러내는 그런 망이나 새로 된 판 있죠. 거기에 혈 덩어리들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씻고 나와서 혹시라도 그 순간 나올까봐 휴지로 대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거실에 피가 뚝뚝 굳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에도 묻어 있을 때도 있고 강아지들은 제거할 기라도 하지. 전 정말 그게 처음엔 코피인 줄 알았습니다. 한참 생리대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구역질 나고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하지 말자 이 생각에 제가 한동안 피임약을 먹으면서 생리를 늦추고 집에 있는 생리대는 죄다 치웠습니다. 결국 제가 졌습니다. 얼굴 몸 닦는 수건에다 하길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결혼 선물로 평소 다리가 잘 붙는 저를 위해서 편백나무로 된 반신욕기를 사줬어요. 이건 친구들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말 못한 건데 뚱뚱한 신우가 들어가기엔 작아서 신우가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신우가 어지른 거 정리하고 피곤함을 달래고자 반신욕을 시작하려고 들어가 앉았는데 바닥이 쭉쭉하더라고요. 이게 물 없이 하는 건데 너무 이상해서 들여다보고 냄새도 맡고 했죠. 거기에 오줌을 쌌더군요. 방문 두드리고 열어보라고 하니 나오지도 않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자꾸 왜 이러냐니까 자기 아니라고 네가 하도 아래를 험하게 굴려서 요실금 걸린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한참 온라인 게임에 미쳐서 살 때 집 전화로 결제랑 결제 다 해서 요금 폭탄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집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청소하다 보면 제 폰 일부러 패턴 다 틀리게 해서 사용도 못하게 하고 남편 월급은 거의 저금하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하고 하는데 최대한 돈 많이 쓰게 해서 집안 말아먹게 할 작정이었는지 설탕, 소금, 다시마, 간장, 무력, 참기름 등등 죄다 비워놓고 염치 없게 다 쏟아졌다라고 씨부리고 쏟는 것도 그냥 어디다 한꺼번에 버리든지 거실에 뿌려놓고 방에 뿌려놓고 다 밟고 다녀서 소파 사이사이 껴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신발 벗고 들어서니 자글자글 발바닥에 다 밟히고 청소기 돌리려고 전원을 켰더니 빨아들이지 못해 분리해보니 진짜 제대로 엿먹이려고 먼지 들어가는 관에 양말을 끼워놓고 또 그러겠나 싶어 또 사다 놓으면 통일 한 통째 다 비워버리고 케첩 마요네즈 쭉쭉 짜서 빈통으로 넣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 남편이 토종꿀을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냉장고 맨 위칸에 통째로 다 쏟아서 냉장고 바닥 밑에서부터 냉장고 밖까지 다 흘러내려 그거 닦느라 잠도 못 자고 꿀이 좀 잘 닦입니까? 끈적끈적 진짜 남편이나 저나 아침 안 먹기 시작할 때쯤 남편은 뭐라도 먹여볼 생각으로 주스 갈아주려고 믹서기 샀는데 믹서기에 옷을 넣고 갈아서 날 다 망가뜨리고 핑계는 진짜 상상 이상의 대답으로 해요. 지도 뭐 갈아 먹으려 했는데 못이 나왔대요. 혹시 가스레인지에 올려진 냄비 데울 때 그냥 불 켜지 않나요? 예전 신혼 초에 남편 오기 전에 저녁상 차리려고 냄비에 불 켜고 다른 일을 하는데 어디서 심하게 탄 냄새가 나길래 너무 놀라서 주방에 뛰어와 보니 국냄비 밑에서 뭔가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더라고요. 일단 밸브 잠그고 물 끼얹고 불 끄고 냄비 보니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곳하고 냄비 바닥 그 사이 플라스틱 쟁반을 껴놨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무슨 냄새냐고 하는 거 저녁 차리다가 행주 태웠다고 말을 돌리고 신호가 저녁 늦게 들어왔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요. 그럼 그냥 끝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안방에 뿌려놔서 씻고 나와서 방에 들어갔다가 눈코 따갑고 진짜 질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뭐하는 짓이냐고 욱박지르니 범죄자 방에 미리 실험해 놓은 것뿐이라네요. 거실에 겨울에 깔아놓은 갈색 카페트 위에 자세를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비듬 터는 것도 보고 건조대에 널려있는 내 속옷 자기가 입고 다시 널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평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빨래 걷어서 개고 있는데 제 팬트에 이물질이 묻어있어 자세히 보니 그게 진짜 분비물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날 기겁을 했습니다. 신우한테 말해봤자 잡았다니 그냥 또 전 입을 다뭅니다. 그 이후로 따로 빨던 속옷 따로 삶아 따로 말렸습니다. 어떻게 말렸는지 아세요? 침대 밑에 한 20cm 정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 밑에 널어놓고 출근할 때 저희 방만 보일러 살짝 틀어놓고 다녔습니다. 내 집에서 내 속옷도 마음대로 못 입는 제 마음 누가 알아줄지 출근할 때 안방 잠가도 도구를 어떻게든 따는지 문고리 옆에 나무 다 긁혀있고 남편과 커플인 잠옷에 내 옷에만 식초 뿌려놓고 베개 커버 바꾸려고 벗겼는데 내 베개에서 부적이 나오질 않나 나중에 새벽 잠자리 사건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알고 난 후에 안방에 자물쇠를 달아줬네요. 퇴근할 땐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다니면 돼서 그 후로 안방에는 못 들어오게 됐죠. 그 뒤로 안방은 조용해지긴 했습니다. 저희 집 소파가 검은색인데 신우가 항상 한쪽 방향으로 눕거나 엎드리는데 그쪽만 가보면 신우 얼굴 개기름 때문에 군데군데 다 기름이 묻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개기름 묻은 소파. 그리고 이건 아직 신우인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어요. 신우가 저 결혼할 때 자기가 보혜받는다고 진짜 얼마나 우겨대는지 그거 가지고 진짜 결혼식 당일까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말리고 설득을 해서 제 베프한테 부혜를 줬는데 부혜받은 제 친구가 음식 가지러 간 사이에 부혜가 없어졌어요. 부케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가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제가 더 속상했네요. 이건 분명 신우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 날 그날은 정신없이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식 사진 보니 혹시 그거 아세요? 장례식에 여자분들이 머리 꽂고 다니는 하얀 핀 그걸 꽂고 찍었더군요. 정말 무슨 생각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상갓집 갔다 온 것도 아니면서 그걸 아무도 몰랐다니. 정말 저 몸에 사이가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이 많은 일들을 내가 겪어왔다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점점 심한 것들로 발전하다 보니 저급 단계는 잊고 지내게 된 것인지 남편한테 진지하게 신우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우려 없이 엄마가 당해봐야 안다고 내버려두라네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전화를 잘 안 하세요.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집에 별일이 없냐 요즘 무슨 일 있냐 하시길래 별일이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꿈에 나왔는데 꽃 한 송이 들고 서럽게 흐느끼면서 우는데 그 꽃이 엄마가 눈물 흘릴 때마다 시들시들 죽는 꿈을 꿨다고 괜히 불안하다길래 그냥 기분 탓일 거야.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아빠 하고 끊었는데 혹시 꿈 해몽할 줄 아시는 분 있으면 해몽 좀 해주세요. 추가 4. 저희끼리 지금 병원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굿하고 조만간 보낼 거예요. 어머님도 약속을 했고요. 어머님이 곧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냐 뭐라도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고 나중에 병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굿해보고 아주 나중에 정신병원을 다녀보자. 제발 부탁이다. 부탁이다 하셔서 저희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채지 않았어요. 지금 시댁과 연락 안 하고요. 원래 어머님이 밖에 나가셔서 어디 단체로 놀러 나가셔서 목장판이며 약이며 몸을 잘 사오는 씨는 귀가 좀 얇으신 분이라 어디서 구해서 집안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신우가 남편 회사를 알아요. 남편이 전화 안 받으니 회사 번호로 전화하고 회사 위치도 알아서 찾아왔었어요. 남편은 진절머리 날 때려놨고 저도 이혼하자고 했었네요. 남편은 왜 누나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냐고 더 화를 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다 했고 만약에라도 남편이 돌아서면 이혼이죠. 추가 5.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어머님께 형님이 병원 가기를 진지하게 설득을 하고 있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품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남편과 말이 안 통하니 저를 찾는데 제가 연락도 안 되고 찾아뵙지도 않으니 결국 알아놓으셨고 그런 어머님을 남편도 이젠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이 해결책으로 구술하자고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정신분열증으로 의심을 했고 남편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라 했는데 처음엔 안 그러시던 분이셨는데 어머님이 이제는 저희를 가해자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일이 아직 많다 하셔서 이번 달 안으로 들어와 보겠다 연락이 왔고요. 어머님이 일단 굿을 원하시니까 굿 한번 해보려고요. 솔직히 좀 구시대적인데 어머님께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내린 결정이 굿이거든요. 남편이 만약 그렇게 해서도 나아지는 게 없으면 그땐 병원을 보내자고 해서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셨답니다. 굿은 아버님 들어오시기 전에 하자고 해서 어머님이 알아보신댔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굿이라는 게 정말 요즘 시대에 그리고 병원비는 저희가 책임지기로 했고 가구랑 TV 망가진 거는 아버님이 저희 이사 가실 때 해주신다고 해서 당분간 TV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후기 며칠 후 바로 어머님께서 날짜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처럼 좋은 날이 없다 했다며 딱 그 하루 그 일시에 해야 효과가 아주 크다며 무리한 금액을 부담하시고 저희 역시 굿을 진행하셨고 시우도 순순히 따라줬다고 하네요. 곧 성공적으로 마쳤다.
앞으로 잘 지낼 일만 남았다 하시며 문자도 보내시고 중간중간 어땠는지 저와 남편에게 보고하는 식의 문자를 자주 보내고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엔 최대한 안 좋은 쪽으로 안 흘러가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듯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 아버님이 공항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바로 공항으로 가서 아버님을 모셔와서 시댁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다 설명드리고 시댁에 갔어요. 아버님은 가을쯤에서 이 집 월세로 내놓을 거니 최대한 짐을 줄여서 시골 내려가라, 집은 혼자 살기 좋은 집으로 알아보라고 했으니 땡땡이가 연락을 줄 거다.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농사일도 좀 도우며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신우는 혼내도 어머님께 그럴 줄은 몰라서 의아했네요. 워낙에 어머님을 아끼시는 분이라 어머님은 이제 다 좋게 지내기로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며 다 화해했다고 어색하게 웃으시고는 신우는 아빠 잘못했어요. 울고불고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절 보시더니 어떻게 하고 싶냐, 네 의견도 말해봐라 하셔서 죄송하지만 안 보고 살고 싶어요. 해버렸고 똑같이 남편에게도 아버님이 물으셨는데 남편도 앞으론 엄마 누나랑 인연 끊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애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랬던 거다. 앞으로 잘 지낼 거다. 애들과도 이야기 다 끝난 거예요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은 좀 더 목소리 높이시고는 이번 일을 정말 많이 실망을 했다. 당신이야 힘든 거 내가 모를 리야 없다만 차마 내 딸 얘기라고는 못하고 아는 사람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병원에 일단 가봐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치료를 받든지 병원에 가둬놓든지 해야지, 처먹고 싸는 거 말고 자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내가 이러려고 혼자 나가서 돈 벌어주는 줄 아냐, 정신 차릴 때가 지나도 한참은 지났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정말 몇 개월 만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님과 신우랑 저녁도 같이 안 드시고 할 말만 딱 던지시고 저희 집에 같이 오셨습니다. 아버님과 저희는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병원이 답이다, 이 결정밖에 없어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 아버님, 저 신우 남편 다 같이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가 제일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 같이 간다고 하고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그쪽 병원이 어머님 이사 갈 집과는 너무 멀어 소견서만 받고 다른 병원 입원 예정 중이에요. 처음 상담과 함께 여러 검사를 했을 때 망상, 와이된 언어와 행동 등등 정신분열증으로 의심이 되고 자기애성, 인격장애 등등 신경증적 장애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기애성이 아주 강하다네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죄책감이 없고 합리화가 강하다며 등등. 신우가 주장하는 바로는 제가 자신을 죽이려 들어온 거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사람이 아니고 귀신처럼 느껴졌고 제가 동생과 어머님을 다 해칠 거란 불안감에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밤마다 제가 신우를 불렀다는 환청도 들렸다고, 남편이 살려달라고 한 소리도 여러 번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신분열증과 흡사하다네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조금씩 발병한 것이지 한순간 이런 게 아니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같이 치료받기로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도 검사 같이 받으라고 해서 어머님도 진단받으셨어요. 신우는 입원하기로 했고 어머님은 심한 정도가 아니라 통원치료, 약간의 우울증이 있어서 어머님도 참 안쓰러운 분이죠.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이제야 두 발 뻗고 자겠구나 했는데 아버님이 출국하시고 나서 신우가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죄다 털어먹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위세척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정신과 갔다 온 후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살짝 눈물이 날 뻔했는데 제가 시켰다고, 제가 죽으라고 시켰다고 소리 지를 힘은 어디서 났는지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대요. 의사랑 간호사 다 저를 이상한 여자로 보고 아직도 생각하면 손발이 떨려요. 어머님 이사 결정될 때까지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빨리 입원시켜야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갑자기 또 강하게 반대하시고 아버님 없으니까 또다시 트러블 생기고 정말 너무 힘들었네요.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나도 같이 진단을 받을 걸 그랬나 싶었고 여차저차해서 그 주 아님 그 다음 주 입원 수속 받기로 했습니다. 신우도 체념을 했는지 포기를 했는지 지금은 다 받아들인 상태이고요. 어머님이 자꾸 미루시다. 추석 지나고 보내자고까지 하셨는데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한 소리 들으시고 어머님도 포기하셨네요. 이제 어머님도 신우도 모르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 진심으로 제발 좋은 결과를 얻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우도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도 이젠 신우가 제발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기 신우는 어제 입원을 했고요. 어머님은 집 이사 결정이 나서 그 병원 근처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고모 할머니 사신다고 하셔서 적적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어제 입원할 때 다 같이 갔는데 마트 가서 이것저것 생활용품을 사는데 어머님이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근데 시우는 반대로 덤덤하더라고요. 원래 구급차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것도 있는데 신우는 거부 반응도 없고 자발적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와 같이 문제없이 갔습니다. 병원 가서 수속받고 다 같이 병실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소지품을 챙겨주고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금지 물품이 있더라고요. 신우가 허리띠를 하고 갔는데 간호사분이 허리띠를 빼서 다시 주셔서 놀랐네요. 자살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 날카로운 것들이나 끈 같은 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TV에서 보던 것처럼 무섭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행인 듯 싶고 병원복 입은 신우를 보니 참 이번 주는 적응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치료 훈련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직 퇴원까지는 미정이지만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니 지켜봐야죠. 아버님께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면회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면회는 안 갈 생각입니다. 이제 신우와의 전쟁은 끝난 것 같고요. 어머님 이사까지 다 마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나긴 갈등의 여정이 이제서야 마무리되네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결국은 아픈 사람이었던 거죠. 참 다행이에요. 정신과도 내과나 정형외과 가듯이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는 병일 뿐인데 그걸 병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정하고 치료받게 돼서 참 다행이네요. 글쓴이는 이제 좀 쉬세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